안녕하세요. 피켄서입니다. 오늘은 한강 작가의 검은 사슴이라는 책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길기도 하고 한데 일단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째 바다사진만 찍는 인형은 잡지사 사진작가다. 성격이 차갑고 직설적이며 누구와도 친하지 않은 별난 기자다. 우연히 같은 건물 제약회사에서 사원으로 일하던 의선이라는 여자가 횡단보도에서 옷을 벗으며 뛰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얼마 후 의선이 찾아와 같이 살아줄 곳을 청하자 의선을 거두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인형의 후배 명희는 우연히 인형의 집에 놀러가 의선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죠. 이 의선은 늘 어두운 방에서도 창문을 향해 앉아 있거나 어두운 방에 놓인 화분 속의 식물처럼 아무리 그 약한 빛이라도 있으면 그쪽으로 구부러지는 그 식물처럼 이렇게 알몸으로 빛을 향해 앉아 있거나 옥상 같은 데 올라가서 햇볕을 쬐곤 하는 좀 이상 행동을 보이는 친구죠. 아마 채식주의자에서 영애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자주 가출을 하던 의선이 이제 인형이 찍어놓은 사진을 태워 혼나고 목욕을 간다 하고 또 가출을 합니다. 가출했다 돌아오곤 했지만 이번엔 돌아오지 않아요. 또 한편 누이 동생의 가출로 늘 누이 동생을 찾아 헤매며 데려다 놓기를 몇 번이고 반복했던 명윤도 이 가출한 여동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의선이 남 같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과 방패를 파는 할아버지가 노상에서 그 연과 방패를 팔고 있었는데 의선이 그 연과 방패를 훔쳐 달아나는 것을 명윤이 보게 됩니다. 그런 명윤이 그 의선을 따라가 순간적인 정을 통한 후 이제 동거를 하며 의선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의선은 얼마 되지 않아 떠나버립니다. 의선을 사랑하게 된 명윤은 인형이 황곡이라는 탄광촌에 취재를 간다는 것을 알고 의선이 황곡에서 왔던 것을 명윤이 인형과 함께 취재를 한다며 황곡으로 떠나지요. 그들이 취재하려 하는 사람은 장정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탄광, 갱도한 막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 사진첩을 낸 적이 있는 괴짜 사진작가를 취재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취재를 하러 간 장은 왠지 폐인이 된 듯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막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작업실에 불이 나는 바람에 다 타버려서 절망에 빠져 의욕 없이 살아가죠. 한무대 가수였던 아내마저 가출을 하자 일에 대한 의욕이 더 없어진 장은 아니라는 후배의 사진관에서 광부의 증명사진이나 그 동네 학생들의 학생증 증명사진을 찍어주며 의욕 없이 살아갑니다. 약속을 펑크내는 일도 잦고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인내하며 받아주었던 그 안이라는 후배 사진관에서 일을 하긴 하는데요. 거기서도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고 차를 빌려 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 일을 해줄 걸 부탁을 하다 보니 지금 상황이 영 안 좋은 상태죠. 그런데 이제 인형이 이제 인터뷰를 하지만 사진을 그 안에 막장 사진을 찍어줄 것을 부탁하는 인형의 부탁을 들어줄 듯 안 들어줄 듯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됐는데요.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왜 잔이라는 사람이 그 탄광에서 사진을 찍게 됐는지의 사연을 듣게 됩니다. 그 이명섭이라는 광부가 동료 광부가 죽자 그의 미쳐버린 아내와 뱃속에 있었던 아이를 거두어 사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 와 사진을 찍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인형이 듣게 되죠. 그래서 취재가 끝난 후 인형과 명윤은 짬을 내 의선을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그의 정보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물어물어 하민탄광 사무실로 가서 거기에서는 이명석의 흔적이 어딘가에 있다. 월산으로 가라. 월산에 갔더니 거기에서도 흔적은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았다는 연골이라는 화전리 마을 이야기를 어느 할머니를 통해 듣고 눈보라치는 날씨에 몸이 좋지 않은 명륜과 그곳에 도착해 찾아낸 허름한 빈집에서 의선의 흔적을 찾았지만 끝내 의선은 찾지 못합니다. 한편 장은 후배의 아내의 신뢰를 잃어 여기를 떠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아내의 후배에게서 아내가 췌장암으로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내를 위협해 돈과 크레딧 카드를 훔쳐 아내의 장례를 치르러 가던 중 황곡에서 서울로 가던 기차 붕괴 소식을 들으며 마침 회사로 돌아가던 인형과 명윤의 이름을 사고 생존자 명단에서 듣게 됩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른 후 장이 메일로 보내온 사진을 보고 있었던 인형은 그때 마침 병문안을 온 장종옥을 만나게 됩니다. 명윤이 가지고 있던 의선의 사진을 보고 장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인형이 퇴원해서 시간이 흐른 후 그녀가 찍었던 사진 귀퉁이에서 의선의 모습을 발견하며 오래전 제주도 여행 중 다른 사람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한 역시 의타적이었던 언니의 아픈 실종을 기억해냅니다. 참고로 그런 언니의 이타적인 성격 때문에 인형은 이타적이지 않은 철저히 이기적인 그녀만을 사랑하며 사는 성격이 되었죠. 그러니까 결국 장종옥이 감명을 받았던 그 이타적인 광부 이명석은 의선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려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검은 사슴이 제목인데요. 광부들이 일하는 깊은 갱도에 그 안반 사이를 오가며 그 안반을 씹어먹는 그 어둠 속에 사는 전설로 내려오는 동물이 있다고 해요. 이걸 검은 사슴이라고 하는데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던 그 검은 사슴들은 광부를 만나면 빛을 보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아주 빛을 향해 꿈을 가지고 있죠. 광부들은 검은 사슴에게 빛을 보게 해주는 대신 뿔과 이빨을 요구하고 뿔을 잘리고 이빨을 뽑힌 검은 사슴들은 검은 피를 흘며 죽어가지만 결국 광부들은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 자신들만 갱도를 도망치듯 빠져나오죠. 마치 세상의 나쁜 악인들이 선하고 악한 사람들을 갈취하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간혹 갱도를 지나 빛을 찾아 나오는 검은 사슴도 있지만 빛을 보자마자 분홍색으로 녹아 소멸되는 동물이기도 하죠. 왜 작가는 이 검은 사슴을 제목으로 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강 작가가 말하는 존재의 어둠 속에서 빛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어둠과 빛, 죽음과 삶, 기억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의 절실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연골이라는 화전민 마을은 겨울에 날린 연들이 가서 떨어지는 깊은 산속 마을이죠. 그 마을의 봄은 지난 겨울에 날아온 낡고 해진 연들을 모아 불태우는 곳으로 시작되는 시골 마을입니다. 검은 사슴과 연골은 어쩌면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아픔, 상처, 낡은 과거와 연결이 되어 있죠. 설화지만 검은 사슴과 연은 은밀한 이 소설의 주제이기도 하며 은유이기도 합니다.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어릴 적 불우한 환경에서 얻은 짙은 우울과 외로움, 상실감을 느끼는 그런 주인공들이죠. 젊은 나이임에도 어릴 때 겪은 깊은 그 고통과 상처로 피로하고 지쳐있지만 미미하나마 검은 사슴처럼 빛을 향해 품는 작은 희망들을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그 정체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사회에 적응하려 하지만 그 개인들의 노력과 꿈은 한순간에 무너지죠. 정신적인 불안과 실망감이 뒤엉킨 삶을 부둥켜 안고 살게 됩니다. 결국은 의선같이 서서히 미쳐가는 삶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형과 명윤처럼 상처와 아픔을 가슴에 묻어둔 채 그 삶이라도 견뎌내려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러려면 날카로워지고 이기적이 되기도 하고 차가워질 수밖에 없어지죠. 아마도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검은 사슴 같은 자화상 말이죠. 탄광의 지하 갱도는 온도가 사시사철 38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90%의 습도에 평생 들이마시게 되면 치명적인 석탄 분진들이 아주 많은 곳이죠. 머리 위 15cm 위에 항상 죽음이
머리 위 15cm 위에 항상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위험한 사고도 많은 이곳의 삶을 그려보고 싶었다고 하는 한강 작가. 극한 상황이기에 인간의 숙명과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억과 외로움 때문에 미쳐가는 의선에 그 옷을 하나씩 벗고 알몸으로 달리는 그 표현은 어두운 자기 존재의 껍질을 벗고 빛을 향해 달려가면서 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려는 의미라고 하고요. 자신의 어두운 숙명에 저항하는 의미이기도 한다고 작가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형이 10년 동안 찍어온 바다 사진과 정종욱이라는 사진작가가 찍어온 탄광 막장 사진도 기록으로 보관하려 했지만 두 사람의 작업된 필름과 사진은 인형의 사진은 의선에 의해 불태워 없어지고 장종욱이라는 사람의 필름과 사진들은 작업실의 화재로 소실되죠. 그것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공들여 쌓은 어떤 업적도 어떤 사람이나 물건도 한순간 어떤 일에서건 소멸될 수 있다는 의미죠. 검은 사슴이 가까스로 빛을 만났을 때 핑크빛으로 소멸되는 것과 어쩌면 같은 의미일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숨기고 싶은 아픔이나 상처 하나쯤 갖고 살고 있죠. 그저 그런 것은 없는 것처럼 하며 살고 있을 뿐이죠. 의선을 찾아가는 인형과 명륜의 여정에는 자신들의 상처를 기억해내며 치유해가는 과정이기도 하지요. 그들은 그 여정에서 돌아와 자신들의 삶에 다시 충실하지만 그 여정의 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잊고 싶은 기억, 기억해내기 싫은 상처를 그 여정에서 마주치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과 화해하며 치유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겠죠. 상처와 아픔을 꽁꽁 숨겨놓은 채 어둡게 사는 삶보다는 비록 기억해내고 생각할 때마다 아프고 쓰라릴지라도 검은 사슴들이 찾아가고자 하는 존재의 심연, 즉 빛을 향해 희망과 겨울에 날린 연들, 이 중간에 좌절되어 가는 것은 마치 주인공들의 꿈들이 하나같이 끈떨어진 연처럼 어딘가로 날아가 태워지는 신세가 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연들을 모아 태우는 연골 사람들의 의식처럼 다시 희망을 찾거나 다른 사람들의 꿈의 부스러기들과 연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마치 검은 사슴이 뿔과 이빨을 주고라도 빛을 향해 가기를 갈구하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이를지라도 그 여정을 지나면서 마주한 그 기억, 아픔, 상처들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희망으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쪼록 그 주인공들이 어디선가 빛과 함께 잘 살길 바랍니다.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말과 침묵, 어둠과 빛, 꿈과 생시, 죽음과 삶, 그리고 기억과 현실 사이에 공간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공간은 사이에만 있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안팎으로 둘러싸며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들이, 말하자면 작가의 말들이 그 공간을 진실하게 통과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빌었다고 해요. 캄캄한 흙 속을 비집고 내려간 흰 뿌리처럼 어둠과 빛의 한 몸뚱이를 잎사귀까지 길어 올릴 수 있기를 빌었다고 합니다. 네, 이 리뷰는 여기까지인데요. 한강소설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 식물, 빛,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죠. 채식주의자의 영예와 여기에 나오는 의선이 어딘지 모르게 닮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연결감을 또 느끼기도 합니다. 네, 길지만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께 줄거리와 함께 이야기해드렸는데 너무 지루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 한강 작가의 검은 사슴 리뷰였습니다.